사람들은 미친 개라고 욕했다 하지만 3초 뒤 모두 얼어붙었다. 그 강아지가 막은 건 트럭이 아니었다. 새벽 5시 서울 도심 한복판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빛이라고는 골목 끝 편의점 형광등 하나 그리고 트럭 전조등이 흘려보내는 가느다란 비출기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무거운 박스를 어깨에 메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멀리 생선시장 쪽에서는 경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철문 여닫는 소리, 박스 끌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낮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황금빛 털을 가진 리트리버 한 마리였습니다. 강아지는 도로 한복판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와 후진 중이던 대형 트럭 바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발을 단단히 땅에 박고 몸 전체로 트럭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끼익!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 마찰음이 새벽 골목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트럭 헤드라이트 속에서 강아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야, 위험해. 근처에서 짐을 내리던 상인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골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저게 좀 잡아.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강아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다급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아지의 눈은 트럭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은 계속 트럭 뒤쪽, 어둠이 깔린 경사진 골목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욕을 내뱉으며 다시 후진 기어를 넣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모차. 누군가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위쪽 골목으로 쏠렸습니다. 경사진 골목 위에서 유모차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굴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잠시 세워뒀던 유모차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안에서 계산 중이었고 유모차가 굴러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느렸습니다. 하지만 경사를 타면서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정확하게 후진 중인 대형 트럭 쪽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동시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 찰나 리트리버가 전속력으로 내달렸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온몸을 유모차에 내던졌습니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유모차의 방향이 아주 조금, 불과 몇십 센티미터 틀어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 대형 트럭이 유모차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전체가 마치 필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운전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문이 열리며 엄마가 뛰쳐나왔습니다. 엄마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모차 속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만이 골목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리트리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유모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숨을 고르며 그 갈색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결국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그가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 하느님. 그날 이후 리트리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초코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 3층짜리 낡은 주택에 사는 40대 남성 박씨가 키우는 개였습니다. 박씨는 홀로 살며 식자재 납품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초코는 그 집에서 7년을 함께 산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초코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초코를 보기만 하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골목 어귀에 삶은 고기를 챙겨두었고 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이 먹다 남긴 간식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초코를 쓰다듬고 등교했고 어르신들은 초코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가 사람 살린 개야. 진짜 살렸어. 유모차 사건은 금방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만 오가는 이야기였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인근 아파트 단지 사람들도 알게 됐고 결국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자가 올린 글이 수천 건의 공감을 받으며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사람보다 낫다. 눈물 난다 진짜. 저 강아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막은 걸까?
사람들은 그 점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초코는 그 순간 유모차가 굴러가는 것을 어떻게 먼저 알았을까요? 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그 개는 보고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개의 청각과 후각, 그리고 진동을 느끼는 발바닥 감각이 인간보다 수십 배 예민하다고 설명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한 거야. 타고나게 착한 거야. 박 씨는 처음엔 쑥스럽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낯설었고 초코가 유명해지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모차 아기 엄마가 직접 찾아와 초코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것을 보는 순간 박 씨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강아지가 우리 애 살린 거예요. 진짜로 살린 거예요. 엄마의 손에는 초코를 위한 고급 사료 2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초코를 꼭 안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해 겨울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시간당 적설량이 10cm를 넘었다는 속보를 반복했고 기상청은 수십 년 만에 최강 한파를 예고했습니다. 도심 교통은 마비됐고 골목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허리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초코가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초코는 가끔 혼자 골목을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정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패딩 하나만 걸친 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갈겼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발은 허벅지 가까이 눈 속으로 빠져들었고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채 1초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초코야, 초코야, 어디 있어? 목소리는 바람에 밀려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골목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은 눈보라에 가려 빛이 절반도 닿지 않았고 사람의 발자국은 이미 눈 속에 다 묻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골목 하나하나를 뒤졌습니다. 시장 쪽을 돌고 편의점 뒤를 살피고 예전에 초코가 자주 앉아있던 담벼락 아래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편의점 뒤편 좁고 긴 골목, 그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골목 안쪽, 건물과 건물 사이 가장 좁은 공간, 그 안에서 초코는 꼼짝도 하지 않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초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아지의 몸 아래 낡은 담요 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담요를 걷어내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숙인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초코의 털은 눈과 얼음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텼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체온으로 할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에는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3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됐고 박 씨는 위치를 외치듯 알렸습니다. 골목 끝 편의점 뒤요. 빨리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박 씨는 초코를 바라봤습니다. 강아지는 그제야 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만 마주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뛰어들어와 할아버지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 대원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코가 털썩 눈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초코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버텼던 힘이 다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는 눈밭에 드러누워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는 울면서 초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아무도 없는 새벽 골목. 눈보라 속에서 한 남자가 강아지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이야기는 뉴스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방송국 한 곳이 짧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공유수가 하루 만에 수만 건을 넘겼고 댓글창은 수십만 개의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눈물 난다. 이런 개가 어딨어. 저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됐대요? 살아났대요. 저 강아지는 천사요. 진짜 천사. 할아버지는 저체온증으로 입원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고 퇴원 후에는 지역 복지관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개가 따뜻했어. 엄청 따뜻했어. 그 한마디가 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동네에는 초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급 간식을 두고 갔고 누군가는 따뜻한 겨울 담요를 선물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직접 만든 오리털 조끼를 들고 왔고 어린아이는 색연필로 그린 초코 그림을 박씨 집 우편함에 넣고 갔습니다. 하지만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무렵 또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초코가 집 거실 한쪽만 계속해서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개들은 가끔 이유 없이 바닥을 파는 행동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박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번 말렸고 혼돈했습니다. 초코야 안 돼. 하지만 초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매번 정확히 같은 자리였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장판이 살짝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초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파헤치고 혼나도 다음 날이면 또 그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박씨가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쩍 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내려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씨가 달려가 보니 거실 한쪽 바닥이 아주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12cm였지만 장판 위로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씨는 다음날 바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가 바닥을 살펴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내부를 확인하고 나서 그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관이 오래전부터 터져 있었어요. 집 아래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자고 일어나던 집, 그 아래에서 땅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초코가 박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박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초코를 오랫동안 꼭 껴안았습니다. 강아지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넌 대체 몇 번이나 사람을 살리는 거냐? 그 말이 거실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집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 보수됐습니다. 배관도 모두 교체됐고 내려앉기 시작했던 집안도 다시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박씨를 도와 직접 짐을 날랐고 공사비를 나눠 부담하겠다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박씨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결국 고마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햇살 좋은 오후 골목 입구에 작은 팻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글씨를 새기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른들은 지나갈 때마다 팻말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팻말 앞에서 초코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초코는 그 팻말 아래에서 자주 낮잠을 잤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골목 한가운데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초코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잠시 바라보다 미소 지으며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코는 그때마다 눈을 살짝 뜨고는 다시 감았습니다. 거창한 훈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갔고 추운 밤에 가장 마지막까지 버텼으며 아무도 몰랐던 위험을 혼자서 묵묵히 알려줬습니다. 초코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골목 한가운데로 돌아와 평소처럼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웅을 너무 먼 곳에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웅은 반드시 빛나는 갑옷을 입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말로 자신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영웅은 새벽 골목에서 조용히 트럭 앞을 막고 폭설 속에서 한 생명의 체온을 지키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을 혼자서 파헤칩니다.
초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위험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오는 존재들. 그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오늘은 꼭 한번 안아주세요. 말 한마디가 없어도 온기는 반드시 전해집니다.